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오늘은 현대 무백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동사의 적정 매도 가격은 뭔가,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5월 1일 날 좀 쉬면서 이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적정 매도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또 추가로 상승 여지는 있는 건가, 아니면 팔아줘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교차해서 한번 봤는데, 나름대로 제 생각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동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5,043원까지 올라와 있죠. 네. 전고점이 5,270원 찍다가 3,900원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 4,300원 올라왔는데, 우리 MACD를 보면 MACD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따라서 동사는 어느 정도 1차 시세 상승은 냈다. 그리고 조정 후에 다시 전 상승 그 강도의 약 50%를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 4,400원, 4,500원 이 정도 올라오면 좀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심지어 뭐 많이 가봐야 5,000원 정도이다. 거의 다 온 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추격으로 쫓아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물린 사람은 4,600원, 4,700원 전고점 정도, 그 다음에 5,000원 정도가 맥스일 확률이 높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동사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5,000원 정도 보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은 사타 팔았다를 반복하죠.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사는 것은 국내 기관은 좀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그렇다면 이 종목의 핵심은 개인들의 수급에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의 지배구조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가에만 현대 엘리베이터가 32.6%를 들고 있고, 현정은 회장이 21.5%, 그 다음에 딸인 정지씨가 3.9%, 현대 네트워크 가족기업이죠 1.6%, 그 다음에 특수가격이 0.3%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신들로사하고 이제 그 지난번에 그 파생 상품 때문에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에서 졌죠. 져가지고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돈들 때문에 지분을 현대 엘리베이터에 다 팔아가지고 현재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전체 자산의 53.1%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이 배당도 많이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현정은이나 정지 이러한 대주주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이마저도 이제 차크닥 말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은 어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회사가 사는 거로 갔기 때문에 대주주가 다시 개인 대주주에서 기업 대주주로 갔는데, 이제 지분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가다 빠지면서 좀 주춤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수면 안으로 가라앉고, 과연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 많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자체 기업에 대한 매력 부분이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업을 볼 때는 이제는 대주주의 구조적으로 이런 모습, 구조적인 이런 장점은 사라졌다. 그래서 현대 무백스 자체에 대한 매력, 사업 자체에 대한 매력, 영업이익에 대한 매력, 미래 성장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를 이해한 데는 PSD 사업, 2차 전지 물류, 지분 문제, 매도 시기 이런 것들을 보고 동사의 향후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부터 봅시다. 저는 5천원 도달 시에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2차 전지와 해외 PSD 사업이 주도하는 성장은 존재를 하고 있다.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존재를 합니다. LG화학 양극재 공장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호주 시드니 메트로 PSD 설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추가 수주가 중요하다. 고평가 경쟁 치열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목표 가격은 5천에서 7천원, 뭐 이 정도 사이, 1차 5천원에 도달하면 50% 정도 때리고, 나머지 또 혹시 그때 강한 상승력을 올라온다면 나머지 7천원에 때리는 그러한 전략. 하지만 일단 5천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존복, 이 전략을 강력히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럼 동사는 어떤 기업이냐? 현대그룹 물류자동이다. 우리 현대는 현대차 그룹하고도 분류되죠. 네, 준 종목은 이분들의 현대 상선지에 다 뜰겨져 나오고,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밖에 남지 않은데 그걸 현대그룹이라고 부르는데, 현대그룹의 물류자동화에
핵심 기업이다. 현대무벡스는 물류자동화 설비, 승강안전 전문, IT 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그룹 산하 기업이다. 승강장 안전 전문이다. 이걸 PSD의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플랫폼 스크린 도어 산업. 네. 현대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했던 현대 UNI가 전신이고 이름을 바꾼 거죠. 2018년 현대 엘리베이터의 물류자동화 사업부문을 분사해서 설립한 후에 현대 무벡스를 흡수 통합 합병하고 현재 사명으로 바꾼 거죠. 1989년 일본 무라타 기구와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자동화 사업을 시작한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는 국내 물류자동화 솔루션 기업 중 유일하게 전 산업군에 대응하면서 기획, 설치, 유지, 보수에 이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게 동사의 핵심 장점이죠. PSD 사업, 승강장 안전 전문 도어의 설치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스크린 도어는 1999년 일본 나부테스코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동사가 최초로 국내에 도입을 했죠.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60%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IT 서비스 산업은 주로 현대그룹 계열사와 국내 물류기업을 타겟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결국은 PSD 산업과 그리고 물류 자동화 설비 산업 이 두 개가 동사를 이루는 핵심 키 사업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 사업부가 63.9%, 승강장 안전 전문 관련된 스크린 도어 산업이 12.2% 이렇게 회사의 주력 사업, 내부 이제 캡틴 마켓이 2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동사의 실적을 보면 현대 무벡스의 물류자동화 산업은 냉장, 냉동, 자동차, 타이어, 유통, 택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들에게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8,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동사의 LG CNS, SM코, SFT, 코인테크, 아바코 등이 산업을 전개 중이다.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네. LG CNS는 비상장, SM코는 SK그룹의 자회사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 SFA는 우리 반도체 관련된 자동화 물류를 하죠. 코인테크는 2차전지, 아바코도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 강자들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전 세계 물류 자동화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4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 독일의 샬퍼, 네,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다음에 디마틱, 일본 다이푸쿠, 네, 무라타 등이 선도 기업이다. 글로벌 물류 자동화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간의 상당한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이다. 그렇군요. 특히 첨단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 물류 창고 시스템에서 간극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일본과 독일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여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걸 못 읽은 이거 셰퍼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독일어 셰퍼. 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동사는 1990년대부터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한 현대 엘리베이터의 영업기관을 계승해 자동 물류 창고, 엔지니어링과 냉장, 냉동 창고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다. 네, 물류 창고, 엔지니어링과 냉장, 냉동 창고 분야에서 잘하고 있네요. 네. 스케터, 크레인, 멀티, 셔틀, 시스템, 소터 등 자동 물류 창고에 필요한 핵심 물류 장비에 대해서 자체 설계 기술을 갖춘 소수의 국내 기업 중 하나이다. 그렇군요. 지난 30년간 1천여 건에 달하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축적했고 베트남 냉장 창고, AJ 토탈, 세르비아 타이어 공장, 중국 영농 타이어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도 수행한 바 있다. 국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해서 물류 자동화 산업에 대해서 세계적인 프로젝트, 멀티도 해본, 글로벌로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9원 규모의 LG와 구미 양극재 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이제 양극재 2차 전지 관련된 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했네요. SM코어, 코인테크 등이 선도하고 있는 2차 전지 물류자동화 시장에 이제 도전장을 냅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대주주의 지분을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 그렇다면 다시 이제 올랐던 가격 정도, 그렇다면 시장이 여기를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열리는
새로운 그 5월의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2차전지 시장에 접근할 것인지, 양극재, 음극재, EA의 공정장비, 물류장비에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죽은다면 동사는 당연히 뭐 맛이 가는 거죠. 하지만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살아 꿈틀거린다면 충분히 5,000원, 7,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핵심 먹거리는 2차전지 물류자동화 산업으로 확장이다. 올해 동사는 기대하는 점은 신규 산업군 확장과 해외 시장에서 영업성과이다. 물류자동화 산업에서는 2차 전지 네트워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여진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경우 클린룸, 미세먼지 제어에서 물류장비 운영이 필요하므로 특화된 물류자동화 기업인 SFA나 SM코 등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나름대로 진입장벽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좀 힘들 것 같다. 반면 코인테크하고 아바코가 점유하고 있는 2차 전지 물류장비 시장, 그렇죠? 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산업이다. 2차 전지 물류장비는 드라이룸 수주의 운영 요건을 요함으로 침투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온, 항습 정도, 드라이룸 정도, 네, 클린룸이 아니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클린룸, 미세먼지를 제어할 수 있는 클린룸이 필요한데 여기는 드라이룸, 그렇죠? 항온과 항습 정도를 제어할 수 있는 좀 질이 낮은 정도의 기술이면 충분할 거다. 결국 이제 회사의 네트워크 싸움이죠. 동사는 LG화학에 이어 연내 주요 2차 전지 제조사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 수주를 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 신사업팀을 꾸리고 관련 인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중이다. LG화학 이외에 새로운 이제 수요처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현대차 그룹이고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또 아니다. 새로운 또 고객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동사의 사업적인 그러한 위치를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2차 전지와 해외 PSD 산업 확장성이 관건이다. 이게 핵심이죠. 2023년 실적은 매출액 2,500억 내, 영업이익은 7에서 8% 내로 예상을 하고 있다. 7에서 8%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물류 자동화 및 PSD 해외 수주 증가, IT 서비스 매출의 감소 둔화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따른 외형 성장과 이익률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국내 프로젝트에 비해 해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있는 수익성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이익률이 의미 있게 향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계열사 감소 및 수익성 위주 경영에 따른 IT 산업의 외형 축소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22년과 올해 예상 실적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기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풍부한 물류자동화 PSD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2차전지 물류자동화와 해외 PSD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다. 여기에 기대를 거는 거다. 이게 이제 동사를 만약에 투자한다면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풍부한 유유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위험 요인을 보면 신시장 2차전지 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동사를 비롯해 기존 물류자동화 기업들이 신규 진입함에 따라서 수주 경쟁률이 심화될 가능성, 이걸 동사가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 부분, 그리고 이커머스나 택배 분야에서 이제 현금 마련을 해서 앞으로 경제가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좀 줄이는 부분, 이 축소 부분이 과연 동사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여기에 이제 계속 물류 자동화라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좀 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PSD 사업은 호주 시드니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다양한 국가로 진출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도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작업도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국가든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확장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동사 주가의 한계를 노출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무백스,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면서도 좀 아리까리한 종목을 한번 봤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5,000원까지 기다리고 5,000원이 돌파하면 50% 팔고 7,000원까지 견뎌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분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